네, 청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승민 전 의원과의 특별 인터뷰 때문에 한 주 쉬어갔는데요. 두 주 만에 뵙게 되네요. 저희 파트너 MC 장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주 만에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 그러니까요, 한 주 쉬었는데 되게 그러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공교롭게 또 제가 그 기간에 코로나에 또 어허. 확진이 됐었어가지고 격리를 했었습니다. 요번 두 번째인가 그러면? 초창기에 한 번 걸리고 야. 또 이번에 한 번 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 재확진. 근데 요번에 좀 증상이 좀 심하던가? 아, 다른 건 없고요. 목이 좀 많이 잠기고 그치. 기침이 나고 이게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후통이지. 네네. 아, 참, 하여간 고생하네. 어쨌든 공교롭게 원래 유승민 전 의원께서 나오시기로 하고 저는 원래 쉬어가는 주였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MC 장은 많이 컸다고 코로나 걸리니까 대타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다. 대엠장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저한테 놀리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도 그 방송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터뷰 재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던데 네. 그래도 참기노설만은 못하지. 아, 그런가요? 왜 막아 또? 네, 아니요, 저는 이제 시청자로 너무 재밌게 관심 있게 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봅시다. 네,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었어요. 요거부터 좀 하나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걱정을 그렇게 해줘요. 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거론하면서 거리를 두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된 논거는 이재명 리스크에 당이 휩쓸려 버리면 당이 망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서 그것의 증자로 뭘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세 네,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를 그 원인으로 갖다 대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정리하면 뭐예요? 따로 가는 게 민주당 살 길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알려주는 게 걱정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네. 자 그러면 그게 민주당의 살 길이라면 민주당이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은 거잖아.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퇴 내지 사법 처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줄을 잇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의 원내 전략을 기승전 방탄 논리로 계속 지금 폄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국민의힘도 이른바 비명의 주장에 가세해서 이재명 대표 이른바 거세에 힘을 보태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을 거세하는 게 민주당이 살 길이라고 충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충언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기이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진심 어린 충언일까? 바로 그거지. 네, 기이한 현상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걱정인데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서 가면 민주당 내부 비명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산발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심점의 부재 때문이죠. 네, 그래서 보수 언론 한때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에 막 주목하면서 보도로 쏟아낼 정도 있었잖아요. 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구심점 부재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석방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러면 비록 출마는 못하더라도 정당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 활동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당내 활동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비명의 주장에 힘을 실어서 행동화의 여지를 넓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의 논리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기이하다라는 거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할까? 그러면 결국은 반사이익은 못 얻는데 네. 왜 그럴까? 이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사실 뻔한 거잖아요. 네. 겉으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깔끔한 정리, 리스크 요인의 깔끔한 정리를 촉구하지만 속으로는 죽도 밥도 아닌 상태를 희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 뭐 그것의 증자가 뭐겠어요? 검찰의 수사 속도 보면 되잖아요. 다각도로 치지만 천천히 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네.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냐면 오래 걸릴 거다라고 네. 전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망분보다는 희망분이 훨씬 더 많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네. 왜? 그러면 총선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속내를 뭐 가감없이 드러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국민의힘은 수분을 조절하죠. 수분 죽도 밥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려면 수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분 함량을 절반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명의 이재명 때리기에 물줄기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진해서 뒤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석방 같은 경우는 포스트 이재명 차원이 아니라 안티 이재명 차원에서 꺼낸 카드.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맞은편에서 이재명 대표를 치는 네. 비명 그룹의 구심점으로 기능을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내부는 더 극심해질 것이고 네. 그 상태만 유지된다면 민주당은 뭐가 된다? 죽도 밥도 아닌 상태. 네. 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쓰면 좀비 정당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권의 계획은 네. 민주당의 좀비 정당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산착오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계산 착오들이 좀 있었나요? 자,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네. 일방적인 그리고 희망 섞인 여권의 시나리오인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근데 네. 이 손바닥이 마주쳐질 공산이 그렇게 커 크잖아요. 보이지 않다. 민주당 내에서 내응할 여지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데 네. 대표적인 그 근거 네. 신호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김경수 전 지사가 사면되기 전에 가석방 불원서라고 하는 걸 제출을 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나 가석방 원하지 않아요. 네. 라고 이제 자필로 써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요거였어요. 네. 바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 바로 이 불원서의 내용이 김경수 전 지사의 석방 후 정치 행보를 틀지어버리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왜 그러느냐? 자, 검찰 수사를 넘어서 네. 대법원 확정 선고까지 난 사안에 대해서조차 김경수 전 지사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런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유죄 판단을 앞세워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대척점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꼬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스텝이. 그렇게 되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죄가 아니다. 나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고 밝힌 마당에 네. 법원에는 가지도 않았고 네.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자기 부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선택지는 제가 볼 때는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최소치는 뭐냐면 그냥 변방에서 칩거하는 거예요. 정당 네. 활동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최대치는 오히려 거꾸로 사법 탄압에 공조해서 함께 저항하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이 두 개 말고는 없다. 네. 뭐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전망하는 건지 아니면 부채질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명 내지 반명에 구심이 되어 가지고 네. 이재명 대표의 대척점에서 이재명 때리기에 어떤 전투에 나설 거다라는 그림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응? 이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 언론의 보수 언론의 바람대로 김경수 지사가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수 세력은 이른바 김경수 전 지사가 안티 이재명의 구심이 되기를 바랄지 모르겠으나 네.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네. 결국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또 하나가 네. 어제 네.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네. 반대표가 161표가 나왔어요. 네. 야, 이거 민주당이 거의 한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JB타임스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언론 묘사를 보면 지금 네. 그 친명이었다가 이탈해서 네네. 비명으로 돌아선 의원도 여러 명 있다는 보도 봤어요? 네. 보도 받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것 같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상속 앞둔 재벌집 자제들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었는데 똘똘 뭉쳐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죽도 밥도 아닌 상태 좀비 정당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뭐냐면 증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럼 어떤 수를 놔야 될 거냐라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그 이재명 대표라면 먼저 찾아가겠어요. 네. 대충 그냥 함께하는 모양새 만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럼. 함께해야 된다. 아니 일단은 뭐냐면 찾아갈 이유와 명분은 충분해. 그동안 고생했다. 위로의 그렇죠. 차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악수하고 함께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저는 그렇게 진단했는데 네. 그런 진단을 기정사실로 굳혀버리는 게 가장 일단 급선무 아니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수가 뭐냐인데 역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럼 좀비가 되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수다. 오히려 여당이 원하는 대로 좀비가 되어주라고요. 좀비가 되어주는데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죠? 서구 좀비 말고 한국 좀비가 돼야 된다. 아, 코리안 좀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그 한국에서 지금 그 네. 새로 그러니까 탄생시킨 좀비는 네. 서구 좀비와는 좀 다르죠. 아, 일단 뜁니다. 서구 좀비는 어그적 네. 걷는 것도 아니 걷는 네. 것보다 더 느리게 하지만 네, 네. 코리아 좀비 어떻게 됩니까? 아. 뛰어다니는 건 날아다니고 네. 기동력이 장난이 아니죠. 네, 엄청 빨리 뛰어다닙니다. 예.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러면 좀비가 되어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좀비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좀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직생 모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비가 되어줘라. 아, 생가사를 가르는 모멘트에서 좀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음.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형 좀비에 맞게 네. 기동전력, 음. 전투력 배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연대를 끌어내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다. 왜 그러냐면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석방된 후에 했던 말을 혹시 보셨습니까? 온갖 개혁 조치라는 게 정권이 바뀌니까 네. 그냥 허망하게 쓰러지더라. 네. 라고 하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한 거 봤죠. 네. 그러면 거기서 공동전선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걱정해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네.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은 갈라치기 그 자체가 아니고요. 네. 개파 갈라치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민심으로부터 갈라치기를 당하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이걸 경계를 해야 된다. 네. 바로 이거죠. 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2단계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2단계 갈라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봐요. 대선 때 남과 여로 갈라치기 했잖아요. 네. 지금은 노동개혁으로 노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금개혁이 본격화되면 세대 간 갈라치기가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전장현 시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첫 번째 갈라치기고 두 번째 기승전 방탄 논리로 민주당의 대응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갈라치기의 역현상 즉 민주당과 민심의 결합을 제어하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그 현안 대응 부분을 전부 다 방탄 논리로 틀어버리는 것이죠. 방탄 논리로 틀어버리면서 민심이 뭔가 삐딱하게 바라보게 자꾸 유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 안에 도랑을 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당과 민심의 갈라치기가 지금 2단계로 그러니까 시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갈라치기는요. 근데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총선까지 이어질 장기 프로젝트인데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른바 뭐 3대 견이 이런 얘기를 이미 꺼내버렸는데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이슈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목리를 방탄 논리를 앞서서 그걸 민주당의 목리로 묘사해서 계속 몰아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총선 이슈로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가 먹히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거 필수예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게 좀비 상태가 정책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네. 그게 좀비 상태의 정책 버전이잖아요. 이게 되면 망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책적으로는 좀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거 주춤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뭐냐면 망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하게 정책적 대치 전선을 펴고 거기에 개혁의 어떤 씨앗을 뿌려버리면 네.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다수당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갖고 스스로 활동 반경을 좁히고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경청 투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경청 투어가 어떤 주제로 어디서 그러면 그 투어가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아,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지역을 돌아버리면 그건 정치적으로 묘사가 되고 정치적으로 한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곳곳에서 어떤 그 민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민생 대응 부분에 있어서 투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현장 대응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는 네.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색깔이 아니라 자꾸 정답에 갇혀버리려고 그래요. 정책에 있어서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계층과 어느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어떤 걸 방점을 찍어서 우선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가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노선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자기 색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차라리 좀비가 돼줘라. 좀비가 돼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밑자에 죽는 건데 뭐 죽는 거 두렵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색깔을 뚜렷이하고 거기서 오히려 결과를 어떤 거 기다리는 것.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2단계 갈라치기의 대응 전략이 보는데 네. 이 부분에서 자꾸 좌고우면을 하면은 그게 정책 버전에서 뭐가 되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정책적 좀비 상태로 스스로 빠져버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면은 이건 망조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국형 좀비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좀비의 특성은 뭡니까? 아, 개별 활동을 거의 안 하죠. 네. 단체로 때려 다닙니다. 단체로 움직이죠. 결국은 단체성. 그게 결국은 뭡니까? 공조와 연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한국형 좀비는 기동성이 탁월하다. 적시적소의 싸움 현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네. 적시적소. 네. 마지막으로 투쟁성인데 결국은 끝을 보려는 태세. 이것이 결국 어떤 좀비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끌고 와서 해야 되는 태세의 문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풀어야 되는 문제가 김경수 요인을 경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비 영화를 참 좋아해서 즐겨 보는 편인데 좀비의 특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데? 강한 전염성. 야, 역시 대단해. 네. 네. 제가 빼먹었네. 그지? 확 물어버리면. 네. 강한 전염성 때문에 항상 그 영화 보면 그 전염성 때문에 공권력들이 당해내지 못하거든요. 그 강한 전염성, 활동력을 기반으로 한 강한 전염성을 발휘해야 한다. 바로 그게 이제 민심의 영역에 걸리니까 전파를 네.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전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듣고 또 많은 우리 촌철님들께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HBYI님. 자, 여당은 민주당이 있어야 손가락질 할 수 있지. 혼자 있으면 독박 써야 함이라고. 자, 그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자, 물프레님, 민주당은 때릴수록 힘을 합친다고 정치 구단님이 말씀하셨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승민님, 역풍 걱정하다 진짜 역풍 맞는다. 동양 좀비 함 가봅시다. 라고. 자, 그리고 유유님, 이왕 좀비가 된 김에 막 나가. 또 이렇게. 자, 그리고 KT22님, 코리안 좀비. 오, 좋은 비유네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커피체리님까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과 국힘 자책골 기다리지 말고 민주당은 민생 법안으로 필드골을 넣어야지. 지금까지 미적 좀 안타까움을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가다가 자꾸 좌우와 뒤를 돌아보면 안일감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갈 때는 좀비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앞만 보고 가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하나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자면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근데 김경수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피의 선거권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대권 이야기가 나올 텐데 네. 대권의 중간에서 총선 찍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총선 찍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도움이 되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죠. 네네.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가 총선을 출마한다면 수도권에 출마하겠습니까? 경남 쪽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른바 동진 전략에서 핵심이었던 경남벨트 구축에서 하나의 또 구심점이 되는 건데 네.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총선 그러면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분열 요인이 되느냐? 그렇게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제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안티 이재명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복권 여부가 아니에요. 네. 복권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유죄가 확정돼서 수감 생활했던 그 이유에 대한 원천적 부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복권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자체를 그냥 쭉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권에서 복권을 빼고 사면을 결정한 거는 그런 이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이 효율적 지점을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복권을 뺀 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요인이 아니라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지만 네. 복권이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차기 대선 관리 구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김경수 지사가 차기 대권에 나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거는 오히려 국힘 차원의 어떤 말 그대로 방탄, 네. 대선 방탄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죠. 아, 대선으로 합류하는 건 막대 민주당 내에서 약간 이 내분의 원인이 될 수 있게끔까지는 조율을 좀 해야겠다라고 고민한 결과였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초장에 빠그러진 거예요. 다시 말해 불원서가 공개되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거는 모든 게 찌그러진 시나리오다. 네. 찌그러진 시나리오고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런 데서 어떤 지금 좋은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불원서가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은 가르침 받고 갑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빨리 그 기침도 좀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M장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